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노력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다정한 마음. 글과 말로 소통을 할 때 다정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본래부터 내면에 다정한 언어가 가득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정한 말과 글이 나오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에 없어서 노력해서 끌어낸 다정한 언어를 전하는 사람이다. 물론 모두 내게는 다 좋다. 하지만 노력해야 다정한 언어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사람에게 내가 더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나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그는 이제는 노력하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 언어를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다정한 마음은 듣거나 읽기만 해도 저절로 느껴진다. 처음 알게 된 사람이지만 그가 보낸 메일 한 통에, 그와 나눈 전화 한 통에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기 때문이다. 아, 이 사람 꼭 만나고 싶다. 나랑 언어가 잘 통하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 노력하는 마음도 귀해서 다정한 마음은 다 좋은 것이지만, 이왕이면 내면에 가득 다정한 언어가 녹아 있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 되면 더욱 좋다. 다정한 언어를 내면에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담고 살면 다정한 언어가 저절로 채워진다. 1. 좀 더 따스한 언어를 찾고 싶다. 2. 그에게 기댈 어깨가 되고 싶다. 3. 내 마음을 좀 더 선명하게 전하고 싶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품고 세상과 사람을 보라. 그럼 곧 아주 자연스럽게 다정한 언어를 구사해서 모두가 만나고 싶은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1. 통로는 좁고 사람은 붐비는 공간에서 여유를 갖고 먼저 나가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2. 어떤 장소에 공공 혹은 상점의 화장실에서든 세면 후 자신이 흘린 주변 물기를 정리하고 나가는 사람이 좋다. 3. 신호등이 깜빡일 때 오히려 속도를 줄이며 멈추고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좋다. 4. 식당이나 매장에서 제가 이걸 좀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5. 좁은 골목에서 나란히 걷다가도 앞에 사람이 오면 미소를 지으며 잠시 몸을 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6. 밖으로 나갈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 문을 잡고 그가 나갈 수 있게 배려해 주는 사람이 좋다. 7.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정답은 아니지만 들릴 각오를 하고 상대의 마음에 맞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좋다.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아니,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 좋은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다. 자기 신뢰를 만드는 7가지 언어. 물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위대하다. 그 생각이 타인을 도울 수도 있지만 바로 자기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움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내가 남을 돕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꺼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받는다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기 신뢰가 탄탄한 사람만이 가능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제대로 흡수하기 힘들다 때문에 강력한 자기 신뢰가 없이는 세상의 도움이나 자연의 가르침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점점 외로워지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나약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일상에서 틈이 날 때마다 다음에 제시하는 7개의 언어를 자주 발음하며 내면에 선명하게 각인하라. 하루하루 달라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 일은 나라서 더 잘할 수 있다. 2. 나는 내가 가진 가치를 확신한다. 3. 남의 의견과 확신은 중요하지 않다. 4.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야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 5. 한 발 한 발 내딛는 나의 보폭을 믿는다. 6. 확신이란 가능성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7. 위대한 인물에게는 그의 성공을 확신한 사람이 있다. 만약 자신의 가능성을 확신한다면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남이 나를 바라보며 확신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확신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나를 확신하면 굳이 남의 확신은 필요하지 않다. 자꾸만 남의 확신을 구하려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 안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삶의 모든 자산은 자신을 확신하는 순간 쌓이기 시작한다. 자신이 나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새는 굳이 자신이 앉을 가지를 애써 고르지 않는다. 가지가 부러져도 언제든 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과 두려움은 자신의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한 자에게 내리는 벌이다. 거기에서만 벗어나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해서 당장 필요한 일에 투자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확신하라. 온몸이 날개가 되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인간은 자신이 가진 언어의 한계, 그 이상을 살 수 없다. 아이를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 조금 늦게 낳아서 기르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늘 걱정이다. 사람들이 아이랑 같이 있을 때 날 보면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실제로 일상에서 그런 뉘앙스의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랑 외출을 할 때면 늘 마음이 쓰인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이와 동네를 걷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아이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남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혹시 아이 아버지세요? 아니면 할아버지세요? 사실 이런 장면은 생각보다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깊은 생각이 필요한 말이 아닌데 우리는 일상에서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 고생을 한다. 늦게 아이를 낳으면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물었을 정도라면 아버지인 가능성도 갖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으니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했다.
아이가 아빠 닮아서 참 예뻐요. 그 남자가 아이의 아빠인지 혹은 할아버지인지 그게 잘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 대체 왜 궁금해야 하는 건가? 그것도 상대에게 신뢰가 될 수 있고 그 말을 듣는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수준이며 우리는 자기 수준 이상의 언어를 세상에 내보낼 수 없다. 좀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을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 사람과 구성을 함께 배치하니 조금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언어는 그 사람의 한계를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언어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서 소개한 사례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모르며 평생 얕은 사색에서 나온 못된 말만 하면서 미움만 받고 살게 된다. 나의 언어는 나의 세계다. 내가 펼칠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곧 내가 살아갈 세계의 한계를 결정한다. 2023년 12월 김종원 작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나라의 환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2번 의견이 다수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1. 그 나라 요즘 환율이 많이 하락해서 언제 한번 같이 여행 가자. 2. 그 나라 요즘 환율이 많이 하락해서 우리 당장 일정 잡자. 유명인이 책을 추천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어제 오늘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렇다. 국내에 출간된 지 10년가량 된 800쪽 분량의 책이 배우 한소희의 추천으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포르투갈의 국민 작가로 불리는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의 에세이집 불안해서가 최근 주문이 몰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세상에 나쁜 책은 없다. 무조건 읽으면 다 좋으니 유명인이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책을 추천하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다음에는 내 책도 좀 추천을.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와 자기 자신을 모두 잘 키운 선배 엄마들이 반드시 지켰던 20가지 태도. 1.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 2. 육아는 결국 나를 키우는 일이다. 3. 아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완성된다. 4. 아이는 책이 아니라 부모의 말과 삶에서 배운다. 5. 내게 없는 걸 아이에게 줄 순 없다. 6. 내가 더 커야 아이도 클 수 있다. 7.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까지가 사랑이다. 8. 세상에 한 번 말해서 이해하는 아이는 없다. 9. 내가 뜨겁게 사랑한 시간은 아이 삶에 고스란히 쌓여 있다. 10. 쉽게 나온 답은 답이 아니니 좀 더 생각하자. 11. 육아를 하며 결코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12. 한 번 방향을 잡았으면 주변의 소리에 절대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말자. 13. 부모는 독특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14.
밖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아닌 집에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자. 15. 육아는 나를 희생하는 전투가 아니라 아이라는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이다. 16. 아이는 내게 찾아온 평생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손님이다. 17. 남편, 아내가 예쁜 말을 하지 못하면 나라도 아이에게 좀 더 예쁘게 말하자. 19. 적어도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는다. 19. 아이의 성장에는 골든타임이 있으니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자. 20.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흘러가는 시간이 어렵지 않을 정도로 귀한 사랑을 아이에게 선물하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초등학생, 홈스쿨링, 책 육아, 부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아이를 다 키운 선배 엄마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그 시절 저는 매일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늦게 잔다고 화를 내면서 빨리 자라고 혼을 내기도 했죠. 빨래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원망의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괜히 아이 탓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드라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게 못 본다고 무슨 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아이를 돌보느라 드라마를 못 보게 되면 그런 현실이 너무나 싫고 비참했습니다. 눈만 뜨면 게임만 하려는 아이가 싫었고 말썽만 피우는 아이 때문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서러운 마음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절에는 매일 분노했고 매일 서로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와 울다가 지쳐서 잠들기도 했고 매일 불안정한 나날을 보내면서 단 하루라도 평온한 시간을 갖고 싶다는 기도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다 자란 지금 이제는 쓸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모든 것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울다가 함께 지쳐서 잠들던 아이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깨어나 예쁘게 웃는 표정으로 나를 찾던 그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좋아하던 드라마도 마음껏 볼 수 있고 근사한 식당에 가서 우아하게 식사를 즐길 수도 있는데 딱 한 사람, 내 아이만 없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데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시간을 함께 누리고 싶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육아의 진실을 이제야 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됩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있었던 거야. 내가 널 가르친 게 아니라 네가 날 가르친 거였어.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 엄마를 부모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은 왜 그렇게 짧았던 걸까? 나도 알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이 마음 또 바보처럼 까맣게 있고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너에게 화를 내겠지. 또 빨리 자라고 화를 내고 게임만 한다고 야단을 쳤을 거야. 그런데 이제 너 없는 나를 보내며 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너에게 화라도 내보고 싶다.
그렇게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안 잔다고, 게임만 한다고 화를 내는 그 보통의 하루하루가 돌아보니 이렇게 소중한 순간이었구나. 어떤 드라마보다 아름답고 눈물겨운 드라마를 우리 둘이서 그 시절 함께 찍었던 거였구나. 진짜 드라마는 우리가 머무는 일상에 있었는데 난 엉뚱하게 그걸 TV에서 찾았지. 고마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사랑. 너무 짧아서 돌아보면 눈물만 나지만 너와 함께 살았던 그 시절 추억마저 없었다면 난 오늘을 살 수 없었을 거야. 나의 모든 봄날이었던 사랑하는 내 아가. 오늘은 더 보고 싶다.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선배 엄마. 육아맘, 엄마 바라기. 엄마 껌딱지, 엄마의 말, 부모의 말,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예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오늘 해야 할 것을 제대로 완성하면 그게 모여서 최고의 계획이 됩니다. 좋은 하루가 좋은 계획입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지금 숨쉬는 이 순간과 살아 움직이는 이 뜨거운 몸과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는 이 강한 마음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내 아이와 내게 주어진 시간을 뜨겁게 사랑하라.